오늘도 달리러 나왔습니다. 어제는 상암동 난지도 방향으로 달렸는데 오늘은 용산 쪽으로 노들섬이 있는 방향으로 달리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역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늘 마시던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제는 제가 달리기와 왁싱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오늘도 그 왁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꼬리를 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 주제를 결정해 왔습니다. 왁싱을 어제 제가 언급했을 때 부부 사이, 연인 사이 이렇게 살갗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성감이나 성감대 같은 게 촉감, 감촉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좋은 효과를 준다고. 그 얘기를 했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거기 연장선으로 달리기와 성욕, 달리기와 성욕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누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뭐 성욕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정력이 있을 수도 있고, 달리기를 함으로써 성기능이 올라가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달리기를 하면서 금욕을 하고 뭐 중독에서 벗어나거나, 중독은 음란물 중독이나 자위 마스터베이션 중독 같은 게 되겠죠. 달리기 하면서 그런 걸 멀리할 수 있게 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연습을 했고 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이야기를 풀면은 그래도 꽤 할 말이 많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달리기와 성에 대해서 오늘 주제거리로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시작해야겠죠? 제가 달리기와 성욕, 금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시기가 언제냐면, 이게 그 주제에 몰두해서 몰입해서 제대로 관심을 가진 거는 정확히 작년 여름이에요. 작년 5, 6월? 아니다, 여름 전 봄부터, 작년 봄부터예요. 여름 됐을 때 절정을 맞이해서 그런 생각이 꽃을 피운 거죠. 그래서 그때 해보고 싶은 경험들,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하고 많은 생각들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그 계기가 왜 그렇게 됐냐면, 저는 이것도 제가 더 훈련해야 되고 더 성숙돼야 되고 더 가치관이 확립이 돼야 되는 그런 범주 가운데 하나를 말씀드릴 건데, 그 음란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음란물을 보거든요. 근데 그 빈도가 더 어리고 젊었을 때는 그런 걸 음란물을 보는 횟수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는 횟수나 시간을 제가 전혀 관리하지 못했고, 좀 여유 시간이 있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있거나 뭐 집에 아무도 없거나 좀 심심하거나 다른 것을 하기가 싫거나 그럴 때는 저녁 시간, 특히 저녁 시간이죠. 저녁이나 밤이나 새벽 시간이 되면 그런 게 자꾸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만으로 막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몇 번 안 됐던 것 같고요. 그 마중물이 되는 행위가 있어요. 그 행위도 중독인데, 어떤 행위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음란물을 보게 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마스터베이션과 자위를 하고 막 사정을 하고 정액을 분출하고, 그런 과정에 마중물이 되는 행위가 뭔지 제가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까닭이 있을 수 있죠.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일단 인터넷 스마트폰에서 검색되는 정보나 사진, 동영상, 그런 19금 음짜리나 영상, 짧은 동영상 포함해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내가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뭐 볼 수도 있지만, 손쉽게 볼 수도 있지만, 다른 게시물이나 동영상을 확인하다가 알고리즘이나 광고에서 보여줘서 내가 거기에 지배당하는 게 있거든요. 나는 보고 싶어서 선택한 게 아닌데, 이렇게 눈앞에 그 창이 떠 있고 어쩔 수 없이 보이다 보니까 그걸 보게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 썸네일을 보고 궁금함을 못 견디고 못 참아서 클릭을 하거나 시청 시간을 늘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거기에 유혹을 많이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유혹을 뿌리치고 말고를 떠나서, 그 뿌리쳐야겠다는 생각을 더 어렸을 때는 아예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왜 그 음란물 보고 야시시한 사진 보고 막 19금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시간을 왜 이렇게 써야 되나. 그 시간 자체가, 저는 그 옛날에 막 시간 단위로 1시간, 2시간, 더 나아가서 막 3시간까지 보기도 하고, 심각해질 때는 그게 정말 뭐 할 일을 다 끝내고 긴 연휴 같을 때 그냥 계속 나 혼자 있을 때 막 그게 4시간, 5시간까지도 되고, 무슨 자위를 하고 싶거나 마스터베이션을 하고 싶어서 본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오래 보면은 계속 더 많은 보상을 갈구하고, 뇌 속에서 더 많은 좋은 화학물질,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그 엔돌핀, 그런 거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노트북이나 컴퓨터 켜서 혹은 스마트폰 켜가지고 그걸 계속 탐닉하게 되는 거예요. 막 누르게 되고, 마치 뭐 연구할 때 생쥐로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생쥐가 무슨 보상물질을 얻으려고 버튼을 누르거나 먹을거리를 갈구하는 것처럼 저도 그거랑 똑같은 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깨닫고 고쳐보고 싶다. 나는 시간 낭비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럼 무엇보다 시간 낭비로 끝나면은 그나마 괜찮을 텐데, 시간 낭비는 시간 낭비대로 하고 죄책감이 막 들고, 오래 시간을 낭비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른 생산성 있는 일을 곧바로 이어가질 못하겠는 거예요. 자위를 하거나 야한 영상이나 포르노 음란물을 봤을 때 그 뒤로 그냥 난 시간 여기에 쏟았고 괜찮다, 이거 뭐 당연하다, 뭐 그렇게 자유하고 영상 볼 수 있지,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심각할 때는 뭐 다른 영상을, 더 강도가 센 영상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냥 막 손이 가더라고요. 정신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까닭으로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달리기를 해서 이점을 얻어서 좋은 기운을 받고, 그런 야한 영상이나 내 스스로 자제력이나 음란물에 대한 절제력을 많이 키웠으면 좋겠다. 그걸 확실하게 인지하고 이제 좋은 습관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서 그런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관련 책도 많이 찾아보고, 영상 같은 거 잘 만들어 놓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유튜브 영상에서도 찾아봤고,
근데 우선 제가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거는 달리기잖아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함으로써 성욕이 어떻게 참을 수 있고, 성욕을 뭐 계속 참으면 안 좋긴 한데 참는다는 말보다 자제하고 절제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성욕이 반대로 막 긍정 영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나 성관계나 연인관계가 필요할 때 제 기준에서는 제가 혈액순환이 잘 되거나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이제 정력이, 소위 말해서 정력이죠. 정력이 더 강해지는 것 같고 뭐 발기가 잘 되고 그런 거는 이미 전문가들이나 정보에 많이 떠다니잖아요, 인터넷에서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선 저는 달리기를 시작할 때 처음엔 그 생각이었죠. 달리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많이 힘들어지고 막 긴 거리, 요즘 같은 경우에 10km 이상씩을 제가 혼자서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뭐 밥도 좀 건강한 식단으로 먹고 야식 안 먹고 뭐 이런 좋은 생활 습관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달리기를 딱 중간에 가장 큰 목적으로 두고, 달리기는 무조건 실행하자. 달리기를 실행하면서 막 불필요한 성욕이나 야한 영상을 보고 싶은 그 욕구를 좀 잠재우거나 다른 쪽으로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풀어보자, 그렇게 막 되뇌었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거를 막상 되뇌이고 계속 생각한다는 자체가 또 계속 그런 거를 내가 못한다는 거를 불안스럽게 떠올리게 되고, 생각을 안 하려고 안 할수록 계속 떠오르잖아요, 사람이. 근데 처음에는 감사하게도 어찌저찌 잘 그게 참을 수 있게 됐어요. 인내하고 내가 딱 정해진 시간에만 그런 음란물이나 그런 걸 허용하고. 근데 처음에는 좀 과감하고 좀 극도로 불안하게 실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절제를 아예 참는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안 봤어요. 보통 영상을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을 보거나, 마스터베이션 자위 같은 것도 일주일에 한 번을 해요.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 그 정해놨다는 거죠. 나중에는 그걸 처음에는 막 제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하다가 달리기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정해놨는데, 정해놓기 그 바로 전 단계가 그냥 아예 일단 안 봐보자. 그래서 금욕 그런 기간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거의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살면서. 일단 이걸 뭐 제가 스님들처럼 아니면 종교인들처럼 죽을 때까지 유지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해보고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고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나. 그래서 시작을 해서 일단 자위, 제 스스로 뭐 기구나 손을 이용하거나 그런 자위를 일절 안 했고, 물론 영상물도 아예 안 봤죠. 그런 음란한 매체 같은 것도 다 끊어내고, 그런 핸드폰 금욕 어플리케이션이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해요. 그 디데이 표시해주는 그런 어플 마냥 자기가 무슨 절제 금욕 시작 이렇게 제목을 쓰고 그냥 날짜를 계산해주는 거예요. 그걸 시작해서 눌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달리기만 하루 24시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산책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러 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장 제가 핵심을 뒀던 게, 달리기는 당연히 하는 거고, 달리기는 해봐야 뭐 길어봐야 혼자 하면 1시간이니까 그 시간은 따로 빼두고, 일단 식사도 좀 밥 먹을 때도 최대한 덜 기름진 거, 너무 육고기나 지방질 많은 거, 치즈 이런 거 먹으면은 그게 욕구에, 성욕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평소 먹는 식단보다 그 고기 같은 걸 먹는 식단을 좀 바꿨어요. 덜어냈어요. 빈도수를 좀 줄였고, 식습관은 뭐 뻔하죠. 그냥 가능하면은 신경 쓸 수 있으면 과일이나 채소 위주로 많이 먹고, 영양을 위해서 고기 같은 거는 그냥 적당히 먹고 그렇게 했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 다 마치고 저녁 시간을 혼자 어떻게 보낼 거냐. 집에 있을 때 그 시간이 정말 곤욕이거든요. 잠들기 전까지. 왜냐면 그 시간에 뭐 다른 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는데, 일 끝나고 집에 돌아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녁을 뭐 먹잖아요. 저녁이나 뭐 야식을 먹는다고 해요. 야식 먹을 때는. 그리고 그 시간을 그냥 만약 노트북 켜거나 스마트폰 잠깐 잡거나 뭐 음악 듣거나 하고 싶으신 여가 생활이 많잖아요. 그런 거 집안에서 잠깐 하잖아요. 그러면 잘 시간이고, 심지어 잘 시간 돼서 잠깐 누우면은 또 피곤한 날은 바로 다음날 돼버리니까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순식간에 끝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앞서 말했던 안 좋은 습관. 그 상태에서 그냥 딱히 강제로 해야 할 일 없다고, 쉬는 시간에 보상 찾겠다고 그런 영상 같은 거 잠깐 키잖아요.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짧은 동영상 그런 거에 잠깐 혹해가지고 클릭하거나 터치하면은 계속 보게 되잖아요. 또 알고리즘은 무서운 게 계속 그런 야한 거나 자기한테 관심 가는 걸 보여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거기에 늪에 빠지면 저녁 건강한 여가 생활은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통으로 날려버리는 거죠. 저녁 시간을. 그 저녁 시간이라는 게 만약에 2-3시간 정말 여유 시간이라고 가정을 해도, 그게 한 달이 쌓이고 뭐 3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면은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다른 나를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막대한 시간이고 귀중한 시간인데,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일단 집에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뭐 집에 있어야 돈을 아낄 수 있는 건 사실인데, 왜냐면 나가면은 하다못해 카페 가서 음료수라도 마시면은 그냥 돈이 줄줄이 새잖아요. 아니면 뭐 도서관에 가도 되는데, 도서관은 또 날마다 가기에는 너무 각 잡힌 것 같고, 제가 아직 배가 불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서관은 또 오래는 못 다니겠더라고요. 어쩌다가 한 번씩 가가지고 하면 되는데, 너무 경직된 분위기고 조명도 백색 조명으로 너무 세게 때리고, 저녁에는 그런데 백색 조명 세게 때리는데 가면 집에 와서 잠드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가지고 좀 피하려고 해서 조도가 낮은 카페나 아니면 밖에서 그냥 비 안 오고 뭐 눈 안 오고 날씨가 괜찮으면 그냥 공원 같은 데 앉아 있어도 좋겠죠. 아니면 이런 데 한강 같은 데, 제가 지금 뛰고 있는 한강에 나와가지고 벤치 많은 데 가서 앉아 있거나 뭐 거기서 책을 봐도 되고. 처음엔 그 방법을 썼어요. 근데 밖에 계속 나가는 것도 무엇보다 번거롭기도 한데, 그러니까 약속이 없으면 혼자서는 계속 나가면은 막상 돌아다닐 때가 몇 군데 저 같은 경우에 없어요. 내가 뭐 그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뭐 어디 유람을 하거나 계속 여행 가거나 관광 가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나가면은 돈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생각을 한 거죠. 그래도 처음에는 금욕하는 그 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밖에 나갔어요. 그 금욕 유튜버 분들도 영상 보면은 집에 있지 말라, 집에서는 잠만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뭐 사회생활을 엄청 왕성하게 하거나 밖에 사무실에 있거나 이러면은 좀 나을 수도, 더 도움을 많이 받았겠는데, 그런 환경은 아직까지는 아니어서 일단 막 나갔죠. 처음에 뭘 하든 나가서 최대한 생산성 있게 움직이고, 그리고 돌아오고 집에서 잠을 자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계속 생각나요. 처음에 막 음란물 보고 싶고,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 같은 거 유튜브 계속 보고 싶고. 그래도 어찌저찌 견뎠어요.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한 7, 80일 정도를 했거든요. 아예 자위도 안 하고 음란물도 안 보고 한 80일 가까이 했어요. 75일인가 78일인가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걸 하면서 처음이다 보니까 악으로깡으로 하게 됐는데 중간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몽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남자들은 그거를 배출을 잘 안 해주면은 정액 같은 걸 주기에 맞춰서 배출을 안 해주면 몽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몽정을 하는 것도 또 웃긴 게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몽정이 한 3주에 한 번 할까 말까? 3, 4주?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몸의 피로도나 생활하는 그 환경에 따라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어떤 때는 뭐 빈도수가 올라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걸 안 하기도 하고 아예. 하여튼 그랬는데 몽정은 그 금욕에서 좀 열애를 제외를 시켜주더라고요. 그거는 뭐 내가 의사로 한 게 아니라 꿈속에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생리 현상이니까 그거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한 번 정도 했나? 70 며칠 동안 2번 했나? 근데 두 번째는 그것도 더 웃긴 게 제가 그 몽정을 참으려고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짓도 했어요. 근데 그게 참는다고 됩니까? 근데 또 이거 뭐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는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몽정을 딱 예전 같았으면 막 야시시한 꿈도 나오고 그래서 정액을 몽정으로 분출을 할 타이밍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힘을 쫙 줘가지고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무슨 내가 스스로 조절을 한 것처럼 컨트롤이 된 거죠, 몽정이. 그래서 이거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그때 글로 남겨놓은 기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알게 모르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좀 미친놈 같은데 쾌감이 거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절제하고 자제하고 스스로를 통제했다. 그래서 결국 글을 남겨놓고 그거를 글로 써내기도 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 있었고 결국 거기서 생활을 조금 약하게 강도를 약하게 가져간 좀 큰 계기가 있어요. 제가 봄에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생각과 나름의 철칙을 가지고 달리기를 빡세게 병행하면서 강력한 강도로 하고 그런 철저한 식단과 라이프 스타일을 고치고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걸 좋게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사람이 계절의 동물이라는 게 저는 그때 제대로 느꼈어요. 봄까지는 어떻게 견딜만 했던 거죠. 근데 여름이 되니까 6월달이었던가 그러니까 지금도 6월이지만 작년 6월에 여름이 되니까 그런 식욕도 그렇고 성욕이나 그런 음란물에 대한 욕구 갈망이 엄청 커진 거예요. 갑자기 내가 주체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근데 유전자나 DNA 호르몬이 뭔가 이거 긴급 상황이다, 이멀전시다 이래가지고 저한테 주문을 걸었겠죠, 제 몸 안에. 그래서 이거 내가 정신은 이렇게 좀 다른 목적이 있어가지고 좀 견뎌내고 인내하고 그러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70 며칠 하고 이제 그만해야겠다. 더 이상 하면은 내가 정신이 좀 건강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 잘못될 것 같다 이래서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 처음에는 자극이 엄청 세잖아요. 내가 그동안 금욕해오고 절제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살짝 야시시한, 그냥 은근히 야시시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봤는데도 너무 막 불끈불끈 아래쪽이 막 힘이 넘치고, 그러니까 발기력도 막 더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주체가 안 돼서 결국. 근데 저는 그게 뭐 사진이나 상상만으로 욕구를 해결하고 이제 음낭 안에, 고안 안에 있는 정액들을 다 뽑아내고 새로운 걸로
교체해주고 바꿔주고 하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 사진을 보잖아요. 근데 사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상상을 해요. 그게 가장 그런 정신건강에 정서에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사진도 안 보고 외부에 자극을 좀 잠깐 밀어두고 상상을 하는데, 상상을 하다 보니까 막 사진이나 움직이는 영상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또 사진으로 갈아탔죠. 근데 사진을 보니까 와, 그게 또 막 영상이나 좀 GIF 파일 그런 거 있잖아요. 움직이는 사진, 그런 걸 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러고 짤을 또 바로 봐버렸어요. 거기서 멈추지 못하겠더라고요, 한번 폭주하니까.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영상이라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영상을 막 탐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참았던, 인내하고 견뎌냈던 그런 보상을, 성적 보상을 받은 것 같고, 너무 자극이 크고, 그러니까 성적 자극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았죠, 기분이. 근데 그것도 막 엄청 오래 가진 않죠, 쾌락이라는 게. 그래서 끝내고 마무리를 했어요. 한번 자위를 하고 배출을 하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죄책감 같은 게 거의 없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 예전처럼 막 시간을 많이 거기에 쏟거나 시간 낭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기 싫어가지고 짧고 간결하게 한 30분에서 1시간 안쪽으로 끝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정도 시간은 그래도 70며칠을 참았는데 줄 수 있겠다, 스스로에게 허용한다. 그리고 줬던 거죠. 허용을 풀어줬던 거죠, 제 스스로를. 그래서 하니까 다 배출하고 새로운 정액을 받아들일 몸이 된 거죠, 고환이. 그때 되니까 정신이 맑아지고 막 개운한 느낌이 들고 막 깨끗해진 느낌이 들고 뭔가 뇌가 청소된 기분이 들고 분비물이 빠져나가고 노폐물이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금욕을 그렇게 했는데 한번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절제력이 좀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 영상이나 야한 영상이나 이런 걸 참을 수 있게 된 훈련같이, 제가 훈련을 의도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훈련이 됐던 거예요. 한번 해보자 하고 한 건데 훈련이 됐는지 그 다음부터는 시간을, 그러니까 음란물을 볼 때 시간을 엄청 많이 써가지고 막 하루를 다 베리거나, 그걸 본 이후에 내가 뇌에서 아직 막 보상을 갈구해가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 전에도 제가 중독 수준까지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중독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독도 다 저마다 정의하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더 이상 중독 수준으로 나중에 나아가기 싫어가지고 그걸 중간에 잘라내고 이겨내려고 해서 자제를 해본 거죠. 하여튼 중독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거 한번 금욕 체험한 뒤로 스스로 이게 진짜 내가 음란물을 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그 성생활이 필요해가지고 그냥 번식이 하고 싶고 그 정액을 배출을 해서 새로운 걸 몸에서 교체하기를 원해서 그러는 건지, 그걸 구분을 해야겠다 마음을 다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영상은 보고 싶은 욕구가 또 별개인 것 같아요. 그런 성생활을 하고 싶은 성욕이 들 때랑 음란물에서 영상을 보고 좋은 기분을 얻고 발기가 되고 그런 거랑은 좀 엄밀하게 나누면은 좀 건강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두 개를 분리해서 지금은 내가 섹스나 그런 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음란물을 보면서 내가 계속 적합한 내 취향에 맞는 영상을 막 찾아내고 도파민을 얻고 그런 행복 보상을 거기에 의존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영상을 막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옛날보다는
그런 영상을 참아내고 잘라내고 절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달리기 또 도움이 엄청 많이 된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할 거는 그 음란물을 막 참아내면서 할 때 뭐 이겨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좀 악으로 깡으로 무슨 중독이 될 만한 행위를 이겨내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되고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 완급 조절을 잘해야지. 뭐 어쨌든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그때 달리기를 할 때는 이겨내려고 했으니까. 근데 달리기를 했는데 주변 지인들은 또 어떤 날에 10km 이상이나 대회를 출전하거나 하프를 달리거나 뭐 풀 마라톤을 달리거나 이러면은 풀은 좀 논외긴 해요. 풀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욕에 대한 생각이 별로 안 나긴 해요. 근데 제 기준에 하프 마라톤 이하로는 그걸 대회를 하거나 혼자 훈련을 하거나 러닝 조깅을 하잖아요. 저는 계속 그 끝나고 나도 에너지가 남아돌고 그 성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나고 욕구가 성욕이 계속 올라오고 막 차크라가 그 고안 쪽에서 온몸으로 막 머릿속까지 뇌까지 머리카락 있는 데까지 촘촘하게 구석구석 퍼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욕구를 조절하려고 달리기를 빡세게 했는데 막 날마다 달리고도 했는데 그게 왜 나는 욕구가 더 올라가지? 근데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려고 했어요. 에이 뭐 어쩌다 한번 이런 거겠지. 그리고 또 어떤 날은 피곤하니까 그냥 잠에 쩔어가지고 잠들기도 하고 뭐 그런 날도 있으니까 이런 습관은 올해 몇 달 몇 년 해봐야 아는 거지. 뭐 한두 번 하고 그런 생각 하지 말자.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는데 계속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심지어 지금 1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제가 요즘까지 달리기를 어떻게든 뭐 유지하고 있고 그런 성욕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고 살거든요. 하고 사는데 요즘까지도 계속 달리기를 하면은 그럼 피곤함은 뭐 잠깐이고 또 쉬면은 금방 에너지가 보충되는 것 같고 먹을 거를 영양소 있는 거를 또 넣어주면 씹어서 먹으면 또 회복이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몸은 뭐 아무래도 좀 시간이 딱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정신이 이제 그 달리기 강도나 레벨에 적응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막 성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왜 이럴까 뭐 찾아보거나 책도 많이 봤지만 스스로한테 계속 질문을 많이 했어요. 너는 왜 그러냐? 이거 뭐 남들은 10km 20km 뛰고 그러면은 힘들어가지고 뭐 아무 다른 건 생각이 안 난다는데 너는 왜 그럴까? 이러고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해법을 찾은 것 가운데 하나가 나는 그 욕구가 원래 충만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성욕에 대한 욕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호르몬이 왕성하고 유전자가 왕성해가지고 계속 그런 생각이 나고 좀 자제하기도 더 힘들고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내 스스로의 욕구를 인정을 하기 싫었던 것도 있고 그런 뭐 내공이 아예 없었던 것도 같고 그냥 인정을 못 해줬어요. 내 자신을 보살피거나 돌보는데 그렇게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못했던 거죠. 뭐 경험도 없었고. 근데 지금처럼 아싸리 내가 그냥 다른 누군가보다 성욕이 더 많구나, 그리고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여가 생활이라든지 운동을 많이 하는구나, 그런 체질이다. 그 뭐 천성이라고 하죠. 그렇게 타고났다, 일정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항상 모든 책이나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자신한테 자꾸 자책하고 스스로를 욕하고 그러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맞긴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욕하고
아, 나 왜 이거밖에 못하지? 내가 왜 절대 이거밖에 못하고, 그렇게 계속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랑 누구랑 견주려고 그러고, 상황도 다 다른데 그걸 맞추려고 그러고, 그러면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는 시도를 안 하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쓴소리만 할 게 아니라 채찍질을 했으면 좋은 얘기도 해주고, 스스로랑 계속 대화를 하고, 보상도 주고, 뭐 보상이라 그러면 많겠죠. 평소에 안 먹던 뭐 맛있는 음식이나 영양 가득한 음식을 좀 돈을 들여가지고 외식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갖고 싶었던 꼭 필요한 물건 같은 거를 하나 사서 쓸 수도 있겠고,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니면 제가 뭐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경험이나 유료 모임, 아니면 뭐 배우고 싶은 악기나 외국어 능력 같은 데 돈과 시간을 투자할 수도 있겠고, 그게 다 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꼭 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보상을 주면서 칭찬을 좀 할 때 해주고, 스스로.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어디 가서 칭찬을 받을 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1년 지날수록 오히려 예전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그때가 칭찬을 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귀하긴 했는데, 그냥 어른이 되고 뭐 나이가 들면 뭐 어디선가 칭찬을 받을 일도 없고, 심지어 관심을 받는 일도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다 대체된 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하면서 거기서 좋아요나 댓글 달거나 뭐 영상 공유하거나, 그런 걸로 소통이 지금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고, 달리기를 하면서 저는 성욕이 더 올라오는 사람이다, 그런 걸 인지를 하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오히려 집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꼭 이거 해야만 해, 내가 이거 절제 해야만 하고, 성욕 꼭 참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다른 뭐 외부의 힘이 날 도와주는 느낌? 그러니까 뭐 달리기도 그렇죠. 어느 순간 막 비바람 치고 힘들게 역풍을 막 맞고 벌레 달라붙고, 여름에 그렇게 달리다가 뭐 땡볕에 달리거나 여름에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또 날씨가 바뀌고 바람이 내 등을 밀어주고 뭐 시원한 바람에 땀을 식혀주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굳어졌어요, 그런 습관이. 달리기가 좋은 게, 그걸 함으로써 좀 적절하게 풀어내고 해소하고, 때때로 달리기 한 날에 만약에 자위나 마스터베이션 같은 거 영상 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거 진짜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거면은 보긴 하는데, 그런 걸 써봤어요. 포모도로 타이머라고, 그 인터넷에 검색하면 쇼핑몰에 많이 나오는데, 그냥 타이머예요. 작은 시계인데 그 건전지 뭐 한두 개 넣고 타이머 돌리듯이 돌려가지고 시계바늘 돌려서 내가 몇 시간만 이거 딱 집중하고 끝내겠다, 그런 거 할 때 쓰는, 집중력 몰입할 때 쓰는 그런 장치 같은 거죠. 물건인데, 그거 사가지고 그냥 야한 동영상 같은 거 볼 때도, 아 그래 나 30분만 볼 거야, 또는 그냥 60분만 볼 거야, 그걸 맞춰놓고 그 시간이 끝나면은 끌 때도 있었는데, 성욕이 좀 얼마나 대단한 게 뭐냐면, 그걸 맞춰도 성욕이라기보다 그 음란물에 대한 욕구, 갈망이 너무 강력한 게, 그 포모도로 30분 60분을 맞춰놔도 계속 돌리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30분이 다 끝나고 60분이 끝나서 이제 모든 행위를 마무리하고, 그거를 내가 안 보기로 목표를 했으니까, 스스로한테 선언을 했으니까 그만해야 되는데, 정말 무슨 실험실의 생쥐처럼, 버튼 누르는 생쥐처럼 계속 도파민 얻으려고 그 바늘을 다시 돌렸다가 또 10분 20분 지나가기를 반복하고, 또 영상 보고 싶은 거 막 찾아보고, 그런 스스로가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내가 뭐 정말 막 생쥐랑 다를 게 뭔가, 그래서 이런 걸 좀 인정을 해야겠다, 스스로. 좀 제가 거기서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그것도 겪다 보니까 안 그러게 되긴 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제가 어떻게 또 돌아서거나 나쁜 습관이 스며들거나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 거를, 중요한 건 반복을 하고 계속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도전할 때는 죄책감이나 죄의식 같은 거 너무 과도하게 갖지 말고 스스로 격려도 하고 위안도 하고 적절하게 돈이나 시간 들여서 보상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시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내가 그런 상황에 몸을 노출시키고 불편한 상황에 정신을 막 내놓으면 확실히 사람은 적응하고 약간이라도 발전을 더디게지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쳤어요. 근데 이게 성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왜 제가 음란물을 막 많이 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정말 간편하잖아요. 요새 휴대폰 다 스마트폰 대부분이니까 스마트폰으로 뭐 VPN 같은 거 다운받아가지고 아무리 홈페이지 막혀있어도 VPN 뚫어서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뭐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서는 못 보겠죠. 근데 밤에 혼자 방에 있거나 아니 뭐 밀실이나 은밀한 데 있으면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 휴대폰으로 보거나 랩탑, 노트북 같은 것도 너무 요새 빠르고 인터넷이 다 와이파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걸로 손쉽게 접속이 되니까 그 욕구 참는 게 힘들죠. 옛날에는 뭐 매체 뭐가 있습니까? 한 세대 위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가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뭐 정말 양질의 매체가 선명하고 짜릿한 매체는 뭐 비디오나 뭐 19금 비디오 뭐 잡지 그런 게 전부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혹이 너무 많으니까 확실히 더 힘든 건 인정하는데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저도 스스로 그걸 방법을 찾아야죠.